안녕하세요. 이타 아카데미의 권준호 기술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135회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해설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시험을 시행하고 나서 지금 이제 4월 1일자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좀 많은 시간이 흘렀죠. 우리 이타 아카데미의 기술사분들이 해설을 하고 또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고 경향 분석을 하는데 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료를 가지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출제자, 합격자 비율하고 그 다음에 난이도 관련해서 제가 좀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각각의 어떤 그 문제 트렌드, 그 다음에 분야별, 교시별, 난이도별로 제가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는요, 비교적 합격자를 적게 뽑지는 않았습니다. 좀 많이 뽑았어요. 13명을 뽑았고요. 여기 보시면 합격률이 2.28%니까 통상적인 수치에 근접해 있다. 약간 좀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뭐 작년에 합격률이 30명, 29명을 배출했는데 1.6%, 그 전년도에 2.0%, 뭐 2.0%, 여기도 2.2%. 보시면은 25, 24, 23회, 그래서 2021년도에 3번 시행된 시험에서 이제 2.2% 정도, 그 전에는 2.6에서 3.4% 정도가 됐었는데, 뭐 2020년 이후에 한 5년 동안은 평균적인 합격률이 2.0% 초반이거나 그 미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자의 수는요, 매년 30명 플러스 마이너스 뭐 2명? 뭐 요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29명, 32명, 28명, 29명이니까 뭐 30 플러스 마이너스 2 하면 그 범주 내에 들어가 있고, 요 상태를 지금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2018년 이후부터는 33명, 31명, 33명, 29명 이렇게 쭉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기 때문에 거의 10년 동안 30명 내외를 유지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월 시험하고요. 요번에 이제 시험이 2월에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를 좀 이제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5월 시험을 대비하고 있을 겁니다. 5월 시험이 연간 3회 실시가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시험이 한 번 시행이 됐고, 두 번째 시험이 5월에 진행이 될 건데, 이때, 첫 번째 시행이 된 2월 시험과의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은 2023년도에 133회, 그 다음에 130회, 127회. 이 시험이 첫 번째 치러진 시험들이거든요. 자, 얘네들의 합격자를 보면요. 133회에는 18명을 뽑았습니다. 5월달 시험이 원래 합격자 인원이 굉장히 적은데 18명을 뽑았어요. 그 사유를 좀 봤더니 앞에 시행된,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월 시험이니까, 요 앞에 시행된 시험이라고 하면 전년도 8월이나 7월에 진행된 시험이 되겠죠. 이때 6명이라는 인원을 뽑았기 때문에 적게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8명을 뽑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023년은 그렇게 진행이 됐고,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1명의 합격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5월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2명에서 한 5명 사이로 합격자가 나오게 되는데, 한 2배에서 3배 정도 이렇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 앞에 연도에, 앞에 회차에서 한 명도 안 뽑았기 때문에 11명을 뽑은 겁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 21년도를 보면, 여기 24년이네요. 24년. 그 다음에 23년. 21년이 되겠죠? 이게 좀 바뀌었네. 27회가. 그렇죠? 여기 27회가, 요거. 그 다음에, 30회. 33회. 요거는 연도가 좀 다릅니다. 4년, 3년, 2년입니다. 127회가 여기 2022년이니까 요거 좀 수정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7회 같은 경우는 한 명을 뽑았습니다. 5월 시험에. 왜 그랬느냐? 앞에 시험에 1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기 때문에 3월달이나 2월달 시험에 그렇게 배출했기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조정이 된 거거든요. 자, 이런 흐름이
거의 루틴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진행된 사항을 보고서 5월 시험에 몇 명의 합격자가 나올까를 우리가 얼핏 유추를 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계략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는 맞출 수는 없지만 3명에서 한 7명 정도 사이 안에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다시 또 뭐 13명, 15명 뽑게 되면 마지막 하반기에 뭐 0명, 2명, 3명 이렇게 배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지금까지 거의 7년에서 8년 동안 요런 합격자의 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맞추려고 할 겁니다. 이 인원을. 자, 5월 시험은요, 대단히 어렵게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혹은 평이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점수를 굉장히 짜게 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번에 많이 뽑았는데 합격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5월 달에 합격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또 기대를 할 겁니다. 준비를 많이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인원 자체를 적게 뽑을 때는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더라도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월 시험은 반드시 시험을 보셔야 되고요. 모의고사를 본다 라는 기분으로 가볍게 보시고 8월을 대비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5월달 시험을 안 보시면 안 돼요. 5월에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여기 3명에서 7명 안에 또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기대는 많이 하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꼭 보셔야 된다는 거. 시험을 건너시면 안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 시험을 이제 어렵다고 해서 안 보셨을 때에 또 여기서 10명 이상 뽑을 수도 있거든요. 10명 뽑으면 13명 뽑았으니까 플러스 10명이니까 나머지 한 7명 정도 남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1년에 33명을 이제 뽑는 회차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23명이니까 10명을 합격시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상을 하고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은 보셔야 되는데 점수를 짜게 줬을 때 합격자를 적게 배출하려면 점수를 굉장히 짜게 주거든요. 내가 요번에 59점 혹은 뭐 55점이라는 점수를 득점했는데 점수가 합격을 목표로 했는데 이게 49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거는 내 실력이 떨어진 게 아니고 점수가 낮게 나온 겁니다. 등수는 올라가더라도 점수는 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미리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이런 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서 시험을 응시하는 게 좋다. 어떻게? 모의고사를 치른다라는 생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자료는 제가 계속해서 뭐 매회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2024년에 합격률 1.6%, 17년에서 24년까지의 평균 합격률이 2%에서 2.2%를 유지하고 있고요. 합격자의 수는 30명 플러스 마이너스 3명을 이 안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7년, 8년 동안 진행이 됐다는 건 뭐냐면 건축전기설비기술사 회에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30명을 유지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발송배정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거는 제가 다시 분석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요런 흐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이도하고 출제 분포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요, 난이도만 봤을 때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주황색으로 표시가 된 게 10년치 분석 자료거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붉은색으로 표기가 된 게 요번 회차 135에 대한 분석 자료인데 난이도는요, 크게 변화가 없어요. 보시면은 76% 평이한 문제. 평이한 문제라는 건 건축전기를 공부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76%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80.6%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 난이도가 기본이냐, C급이냐, C라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 문제. B라는 건 난이도가 좀 높다라는 거. 이건 심화. 그 다음에 A라는 건 난이도가 가장 높은 최상위 문제고요. 이런 문제는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거의 합격이 이번에 안 됐잖아요. 0%. 뭐 된다고 하더라도 5% 미만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우리가 71% 정도만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나 뭐 코너에서 나오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풀지 않으셔도 되고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스킵 문제라는 거는 요거는 말 그대로 건너뛰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뭐 전기 관련해서 우리가 건축전기와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정확하게 건축전기에 해당되는 문제도 있지만 이것과 관련된 유사 분야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건축 뭐 구조 뭐 이런 것들 관련된 내용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요 두 개는요 전기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요. 건축 구조는 전기는 아닌데 전기 시설물이 들어가는 어떤 뭐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진인데 지진에 대한 대책인데 뭐 굉장히 좀 깊이 있는 문제, 전문적인 용어,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전문적인 용어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도 출제가 됩니다. 자, 이게 전기하고 약간 상관이 있어요. 전기 기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소방전기나 소방기계까지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 기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설계하다 보면 예전에 정보통신 설계도 했는데 지금은 아마 이제 정보통신 전문 분야는 그 자격이 없으면 안 될 겁니다. 물론 전기 설계 사무소에서 통신 기사라든 자격을 이제 선임을 해서 설계를 하는 분도 분야도 있긴 하겠지만은, 하지만은 기술사 공부할 때는요 이런 분야까지 공부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내가 본인 스스로가 소방 전기 기사, 그 다음에 소방 기계 기사를 가지고 있고 옛날에 다 외웠고 내 그 업무를 했을 때도 있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을 건축전기설비 기술사에 답을 쓸 정도의 수준으로 공부하게 되면요 시간을 엄청 많이 여기서 잡아먹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한 뭐 10가지, 15가지 여기서 내가 문제를 낼 겁니다 라고 해서 범위가 딱 정해진 상태에서 나오면은 그것만 하면 돼요. 하지만 소방도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건축전기 분야에 대한 부분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거기에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엄청난 내용을 붙여가지고 다시 공부한다, 같이 공부한다. 그거는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도 이제 그러한 범주 내에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공부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스킵하는 게 좋다라고 지금 보는 거고요. 난이도 최상의 문제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일단 55점 이상 나올 때까지 이것만 집중적으로 파세요. 파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가지고 이제 합격할 수도 있는데 합격이 잘 안 되더라, 점수가 안 올라가더라. 자, 그런 상태가 되면요 심화 문제를 포함해서 공부하되 기본 문제의 최대 20% 분량이 넘어가지 않는 수준에서 수험 범위에 포함해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합격하고도 남기 때문에 그 이상 가는 거는 오히려 합격까지의 기간이 훨씬 더 2배, 3배 더 걸리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난이도적인 측면에서는 예년하고 비슷합니다. 크게 변화가 없어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문제, 그러니까 출제한 그 자료에서 가장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 법규와 관련된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거. 51%입니다. 이거는 아마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기술사가 시험이 시행된 이래 이런 사례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제가 16년간 한 번도 안 빠지고 전체적인 문제를 다 풀고 분석을 했거든요. 하나도 안 빠지고. 이런 건 좀 처음 봤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일반적으로 이제 법규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면요 답을 쓰기가 좀 어려워요. 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기설비 기술진이 바뀌었죠. KC, 한국전기설비규정 KC로 바뀌었죠. 뭐 이런 거라든 내선 규정이라든지 한번 보세요. 전부 다 글로 돼 있죠. 글로 돼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다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법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합격자는 또 많이 배출했습니다. 13명으로. 그러니까 점수를 좀 후하게 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출제된 이 법규, 규정, 기준, 그 다음에 코드,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규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그 답을 못 쓰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답안을 작성을 하면 그런 것들 잘 응용해서 작성을 하면 합격권의 점수를 주신 것 같아요. 채점위원들이. 자, 여기에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앞으로 이 시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50%가 넘는 규정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 것이 이번이 처음인데, 이렇게 출제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또 어디에 있느냐?
소방이 이렇게 출제가 돼요. 화재 안전 기준이라든지 뭐 성능 기준이라든지 소방 기술사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와 관련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소방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거기는 하도 문제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범 답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는 가장 안전빵으로 낼 수 있는 게 기준이거든요. 기준에서 냈는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자, 기술사들은요, 법규를 외우지 않습니다. 법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기본을 지키면서 자신의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최상의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게 기술사의 역할이라는 거거든요. 법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보는 거지. 보고서 맞는지 틀렸는지 기본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법을 외우게끔 기술사 공부할 때 만들게 되면요, 깊이 있는 내용을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또 관련된 법이 전기도, 건축 전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뒤에서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수험생들이 진짜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수박 겉에 표면만 암기하는 거죠. 그 법이 나올 때까지는 여러 가지 기술 검토와 여러 가지 과정, 실무적인 내용들, 이론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인 것들을 이제 반영해서 법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관련 규정들은. 그러면 그 만들어내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마지막에 나와서 딱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문장으로 만들어낸 걸 암기하는 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랬을 때는 나중에 기술사를 합격하더라도 법을 외웠을 뿐이지 실제 그 깊이 있는 내용을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공부한 적이 없는 게 아니라 공부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관련된 법이 수십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요, 출제하시는 분도 그렇고 공단에서도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기술사, 좋은 기술 능력을 가진 기술사를 양성하는데 도움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고, 출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냈을 때는 굉장히 편하겠죠. 왜냐하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내고 그거에 맞는지 안 맞는지 채점하고 간단하거든요. 문제도, 기술사 문제도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답안도 고민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규정에서 나오게 되면 출제하고 채점하는 건 편하지만 공부하는 사람은 대단히 어렵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규정이 지금의 상태대로 50% 이상 나오게 된다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사 자격증을 공부할 때 5과목을 공부하잖아요. 회로이론, 자기학, 전력공학, 그 다음에 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KC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5과목을 공부하는데 거기에 한 과목만 법규인데, 이렇게 되면요, 기사 문제의 그 내용이 이 5과목이 아니라 법규 하나, 그 다음에 거기에 자기학이나 전기기기 한두 개,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된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흐름이 좀 이게 특징적인 부분이다라는 게 보이고,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 계속 되어서는 뭐 별로 좋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